그래요. 오늘 헌법의 생명권을 중심으로 생명권의 전형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할 건데, 그게 주가 아니죠? 생명권에 관한, 헌법의 생명권에 관한 쟁점은 변호사 시험에 필요한 거고, 경찰 시험 볼 때 필요한 거고, 행정고시 볼 때나 필요한 거고, 그 논의 속에 들어있는 가치의 의미, 그리고 헌법이 제시하는 가치의 방향, 그것을 통해서 그대들이 군 생활을 할 때 어떤 방향과 자세로 군 생활을 할 것이냐. 여기까지 가야 내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교수다운 교수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한다? 그러면 AI가 하는 게 낫지. 봉 교수는 대한민국 교수들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봉 교수가 법무관 13년을 하고 또 군사권 8년 이상을 하면서 군사법의 판단자, 군대의 군기를 엄정하게 세우는 군 법무관들에 대해서 SNS상으로 10년 이상 꾸준하게 문제 제기하는 글들을 개별적인 사례에서 써왔어요. 그 군법무관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대들이 군생활을 할 때 어떤 방향, 어떤 자세로 군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대들은 기본적으로 국방이라고 하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한다. 이 임무를 하러 지금 군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 국민으로 내가 개인주의로 살던, 이기주의로 살던, 내 책임하에 살겠다. 그러면 변론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군복을 입고 공직자가 되겠다. 헌법 7조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되겠다. 헌법 5조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헌법이 제시하는 가치의 방향과 판단 방법과 기준을 알아야죠. 오늘 그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얘기했지만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치 규범이에요. 최고 도덕 규범이라고 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을 했죠. 따라서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포함 모든 공직자, 그리고 그 헌법 기준을 제시한 국민까지 헌법 기준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 헌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 헌법이 헌법다운 거지. 그래야 헌법이 우리 사회의 모든 심각한 갈등의 대립에 유효한 갈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 군대에서는 지금 군 인권 논의와 함께 장병 갈등이 매우 심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 갈등이 매우 심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매우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헌법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들이 본 교수가 보기에는 현재 군대에서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관점 자체가 없다. 우리 헌법이 제시하는, 우리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바람직한 시민상은, 성숙한 시민상, 성숙한 민주 시민상은 뭐냐면 각자가 나의 가치관, 나의 사회관 등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회 공동체 안이라고 하는 구속은 지켜줘야 돼요. 사회 공동체 안이라고 하는 구속을 벗어나면 처벌받죠. 사회 공동체 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나는 고립돼서 이기주의로 살 거야. 요즘 일본에 그런 청년들이 많고 대한민국도 그런 청년들이 있다고 해요. 아니면 예전에 나치처럼 나는 집단과 국가의 부속품처럼, 단순 부속품처럼 권위주의적으로 살 거야. 물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헌법이 제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뭐냐면 조직의, 사회의 구속을 인정하면서 그 구속의 연관성, 구속의 관계성은 인정하면서 나의 가치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상호 연관성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헌법이 제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에요. 마찬가지로 군인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대라고 하는 공동사회의 구속, 그 관계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권위주의가 된다. 이전에 우리 군대가 보여줬던 권위주의가 된다. 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우선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얘기할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은 독일과 미국과 달라요.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걸 오늘 익혀야 돼. 서양은, 특히 독일은 개인이 우선한대요. 좀 이따 구체적인 사례를 볼게요. 개인이 우선한대요. 개인주의가 우선한대요. 독일의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미국도 개인주의를 내세워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개인주의를 우선하는 게 아니고 대등한 가치 속에서 비교 형량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어떤 것과 비교 형량을 하냐면 공익이라고 하는, 그대들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군의 공동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과 건전한 군기 형성이라고 하는 공익과의 비교 형량, 이 둘이 어떤 게 우월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전자를 우월하다고 얘기하면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후자를 우월하다고 얘기하면 개인주의로 빠진다고요. 대한민국은 그런 게 아니고 양자의 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대등한데 비교 형량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매우 중요한 사고 연습이고 가치 연습이에요. 가치 판단 연습이에요. 이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헌법에서는 뭐 학자들이 이름 붙이는 거 좋아하니까 인격주의라고 불러요. 개인주의에 상대하는 의미로 인격주의라고 부른다고요. 자,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 상식의 확대, 상식의 관점에서도
뭐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인데요. 우리 태아의 생명권, 그리고 임산부의 낙태라고 하는 자기결정권, 분명히 기본권과 기본권의 충돌이에요. 이게 충돌인데, 이 문제를 지금 독일, 미국, 대한민국은 각각 다른 가치 판단 기준으로, 다른 가치 판단 방법에 의해서 결론을 달리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독일은요, 그들이 일으켰던 세계 1,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당시에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집단 학살,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은 생명권을 우선시해요. 자, 독일 헌법의 특징이에요. 독일 헌법은 기본권 중에 여러 기본권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독일에서 기본권 이론 만들었어요. 모든 기본권은 이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모든 기본권은 전제가 살아있어야죠. 사람이 살아있어야 자유권도 있는 거고, 사람이 살아있어야 공무단임권도 있는 거고, 사람이 살아있어야 건강권도 주장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독일은 생명권이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한다, 우월하다, 이런 가치 판단을 한다고요. 따라서 독일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충돌한다? 당연히 생명권이 우선해요. 자기결정권보다는 생명권이 우선한다고요. 독일에서는. 따라서 처벌해요. 미국은요? 미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낙태권을 프라이버시권으로 보고 있고요. 이 둘을 우위를 두지는 않아요. 대등하게 봐요. 대등하게 보고 여기에 다만 규범조화적 해석을 해요.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자. 그게 333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3개월 때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요. 3개월 안에는. 그러나 그 다음 3개월 안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그 다음에 3개월에는 금지시켜요. 이렇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독일과 같이 기본권 중에 어떤 게 우월하다,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등해요.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관계되는 기본권만 서로 비교 형량한다고요. 규범조화적으로. 자, 대한민국이요. 자, 그대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대한민국이 가치 판단을 어떤 기준을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 가치를 판단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헌법은, 그리고 그 해석을 하는 헌재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인성을, 집단에 매몰되는 권위주의도 거부하고, 개인주의도 거부하고, 조직과의 관계성, 조직과의 균형성, 즉 공익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 고유의 가치를 발현시키는 인격주의, 매우 철학적인 접근이에요. 이것은 법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접근이에요. 고도의 철학적인 접근이에요. 자, 이 관점에서, 인격주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았냐면,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낙태권을 어떤 우위를 두는 게 아니에요. 대등하다. 대등하고 비교를 한다. 근데 여기 하나 뭘 집어넣는다고요? 대한민국은 가치를 판단할 때 공익. 반드시 공익을 반드시 여기 집어넣어요. 공익, 인격주의. 사람, 개인에게도 요구하는 게 개인주의가 아니고 너가 소속된 조직의 공익과의 관련성과 관계성 속에서 균형을 잡아라. 이게 헌법이 요구하는 인성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헌법은 가치를 판단할 때 단순히 태아와 임산부라고 하는 개인 간의
기본권에 충돌해서 개인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여기는 반드시 공익을 여기다가 반드시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처음에는 이 공익을 강하게 고려했어. 공익을. 그래서 어떻게? 형법의 낙태죄를 처벌했어. 그런데 점점 사회가 변화되고 이제 이전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회 문화에서 이후에 지금은 개인주의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공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요소는 그 가치 판단하는 방법은 그대로 두고 공익을 약화시켜서 이제는 낙태죄로 처벌하는 것, 그것은 비교 형량 해볼 때 과하다. 그래서 낙태죄는 위헌이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을 만들어서 모자보건법상의 일정한 요건, 14조의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에는 낙태를 허용한다. 자, 봉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만약에 변호사가 되겠다, 경찰이 되겠다, 무슨 공무원이 되겠다, 그럼 외워야지 이거. 그러나 그대들한테 이걸 외우라고 나는 교육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가치 판단과 기준이 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반드시 공익과의 관련성 속에서 나의 고유 가치를 발현한다. 개인주의가 아니고 인격주의다.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다 이거예요. 사형제도, 또 하나 사형제도. 이것도 독특해요. 마찬가지로 이런 법학이론은 독일에서 정치하게 만들었죠. 뭐 철학도 독일이고 이성주의는 독일인데 다만 세상은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성 반, 경험 반으로 사는 거예요. 독일에서 바로 기본권 이론을 발달을 시켰는데 자,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본권은 계란 하얀 자처럼 보호 영역이 있고 계란 노란 자처럼 본질 영역이 있다. 핵심 영역이 있다.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다. 하얀 자.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때 최대한 보호해야 되니까 비례 원칙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나 노란 자를 건드리면 본질 내용을 건드리면 그것은 침해다. 위법하다. 위헌이다. 자, 이게 독일의 기본권 이론이야. 그거에 따르면 사형제도는 생명 자체가 본질 내용이기 때문에 생명을 끊는다? 본질 내용을 침해했다? 위헌. 끝. 더 고민할 필요가 없지. 독일 이론에 따르면. 그리고 실제 국가 중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이 많죠. 자, 대한민국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나는 대한민국의 이 가치 판단의 기준과 방법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대한민국 헌재는 사형제도도 마찬가지 그 제도를 판단할 때 여기에 뭘 집어넣는다? 공익적인 요소를 반드시 집어넣는다. 공익적인 요소를 집어넣는다. 공익적인 요소를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돼? 비교 형량하게 되는 거지. 독일에서는 생명 자체가 본질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침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재는 기본적으로 가치 판단할 때 판단하는 방법이 공익과의 비교 형량, 비례의 원칙을 반드시 적용한단 말이에요. 사형제도도 마찬가지로 공익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서 이야 어떻게 부녀자를 몇십 명을 저렇게 죽일 수 있냐, 저런 어린아이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공분, 공익과의 비례 원칙,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돼.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 판단의 기준과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항상 대한민국은 인격주의야. 공익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그렇다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권위주의도 아니고 개인의 고유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판단도 아니라고. 양자를 항시 비교 형량해서 어느 때는
공익을 좀 우선시하고 그때는 낙태죄를 처벌했고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개인주의도 좀 더 고려해야 되고 공익적인 요소를 좀 약화시키고 그럼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고 이렇게 변화가 있을 뿐이에요. 또 하나 사례로 자살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살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될 수 있나? 이거예요. 죽을 권리, 죽을 권리, 자살할 수 있는 권리 인정될 수 있나? 지금 네덜란드? 자기가 일정한 돈을 주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방법으로 안락사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런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아요. 유럽에서는, 독일에서는 생명이라는 것이 나와의 전속적인 관련성이지. 내 생명이라는 것은 나와 떼서 국가가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가 내 생명을 관여하는 순간 그건 침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안락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이론적으로.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대한민국은 가치를 판단할 때 반드시 공익적인 요소를 판단한다. 공익적인 요소를 관련성에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 동생도 자살했지만 일반 민간인이 자살했다. 처벌해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자살하다가 살아났다. 처벌해요?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군인이 자살하다가 실패해서 살아났다. 처벌해요. 군용법 41조. 근무, 너한테 주어진 임무를 안 하려고, 회피하려고 네 몸을 네가 상해를 입혔다. 처벌한다니까요. 군용법 41조. 왜 그러죠? 공익. 군의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형성이라는 공익과의 관련 속에서 군인이 되면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는다? 이거를 너의 권리라고, 너의 기본권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속에 넣어서 그냥 인정해버린다? 그러면 이 공익을 보호할 수 없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가치 판단 기준이라고. 여기서 지금 나는 대한민국 야전이 왜 저렇게 혼란스러워졌냐. 본 교수의 자녀도 3명인데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난 딸 아들이고 첫째 딸한테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우주에서 아빠를 막대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다. 아, 정말 거침없이 말해요. 물론 그게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야. 무슨 얘기냐. 어느 세대, 어느 순간 이상부터 뭐 무슨 바보, 자녀에 대해서 무슨 바보, 금수저,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아닌 경우라면 변론으로 하고 공직자가 돼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자들은 헌법이 지금 내가 지금 예를 든 3가지 예인 것처럼 헌법재판소와 헌법이 추구하는 방향, 즉 인격주의, 즉 공익과의 관련성, 항상 뭘 판단할 때 내가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판단할 때 내 개인주의를 우선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공익과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수들이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드물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군법무관이 됐고 그런 젊은이가 지금 군 간부가 됐고 그걸 지금 사회에서는 MZ라고 하는 기레기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기자들이 그렇게 붙여놓고 이 사람들은 이게 특징이다 몰아가고
왜 군인이 자살을 해서 미수가 됐으면 군형법 41조를 적용할 생각을 안 하고 그 군인한테 그 부대에 왜 이 사람을 자살을 하게 만들었는지 그 사람만 색출해서 처벌하려고 그러고, 군 법무관 자체가 지금 개인주의에 경도돼 있다. 지금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지금 경도돼 있다. 자, 어떤 사람이 조사나 수사받는 상황이 됐어요. 나는 너무나 정말 꼬라지를 많이 봤는데, 8년 이상 봤는데, 옆에 앉아서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주장을 해요. 나 이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런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해야죠. 그러나 그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는 사람은 내가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이거예요. 내가 그 말과 행동을 하게 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그 말과 행동을 하게 된 정황이 이거고요. 이 사람하고 그전에는 이런 정황이 있었고요. 그때 이런 정황에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변명을 한다고 그런 이미지를 갖는단 말이에요. 조사하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이. 이게 왜 잘못됐냐면,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향이 개인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피해자가 주장했어요. 아직 헌법 27조 사항에 따라 무죄 추정의 원칙이야. 그러면 피해자가 주장했으면 피해자 보호가 절대적이 아니라고, 아직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 정신에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비록 가해자로 지목됐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있고 기타 보장하는 권리가 있는데, 최근 봉 교수가 경험한 지금 말도 안 되는 경험은, 군 검사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기소해놓고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받아서 기소를 하면 공개 재판이에요. 공개 재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판사가 있고 변호사 측이 있고 그 다음에 검사가 있고, 거기서 방청객도 있고, 원칙적으로 방청객도 있고, 거기서 공개해서 재판한다, 이런 말이에요. 수사할 때는 밀행이에요. 밀행, 비밀. 그때는 자기가 그 수사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련된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사람의 인적사항이 이름도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건 기본이고, 그러나 기소를 해서 공개 재판이 되면 당연히 피해자, 물론 피해자가 성범죄자일 때는 가명 쓸 수 있어요. 가명으로라도 공개를 해야 되고, 목격자는 당연히 누가 목격했는지 그 사람을 알아야 재판받는 사람은 그때 이 현장에 이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없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있었다 없었다, 그때 나는 뭘 했다, 알리바이를 댈 수 있는데, 이름을 싹 다 지워요. 이름을 싹 다 지워서 준다고요. 이러고 공개 재판이라고 지금 재판한다고 지금 기록을 준다고요. 지금 최근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법무관 머릿속에는 헌법에 인격주의가 없고 오로지 개인주의밖에 없어요. 개인주의밖에. 그런 법무관이 개인주의 입장에서 칼날을 휘두르니, 그걸 본 군인들은 각자 도생. 무슨 협력. 개인주의. 그게 정답이구나. 이렇게 지금 야전의 군사법 문화가 형성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끝으로 지휘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본 교수는 지휘관들도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판단 기준, 그리고 그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야전에서 나와야 되냐면, 어떤 모습의 지휘관이 돼야 되냐면, 가치는 대등하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나 부하가 생각하는 가치나
어떤 것이 우월하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야, 내가 군 생활이 지금 몇 년인데, 내 짬이 한 20년이고, 니보다 내가 뭐 어디 육사 나왔고, 내가 니보다 공부를 더 했고, 이런 생각에 빠져서, 엘리트주의 빠져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우월하다? 이렇게 되면 권위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나, 지금 부하가 나한테 얘기하는 가치나 대등한데, 그거를 비교 형량해야 되고, 이 비교 형량에서 부하에게 설득할 때는 뭐다? 여기에 공익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비교 형량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자세, 이것을 갖춰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병사들을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병사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게 우월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 뭐 나는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들이 그러잖아. 요즘 젊은 애들 싸가지 없어. 그게 적혔다며. 그 옛날에도. 사람인 이상,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지. 옛날부터 성매매 있었지. 지금도 성매매 있고. 현대 음주운전 근절돼요? 근절 안 되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국가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어떤 나라는 성매매를 아예 그냥 합법화시키고 거기에 맞는 건강을 국민의 건강을 위한 조치들을 한다든지, 음주운전도 그냥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살인행위야. 너의 도덕성에 맡기겠어. 이게 아니고 차를 아예 그러면 한번 음주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차 자체를 뭐가 무슨 장치가 돼서 그냥 통과해야지만이 시동이 걸린다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해줘야 될 문제지. 마찬가지로 사람인 이상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우월해. 그런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미천하게 태어났지만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 바로 배우는 게 왜 배우느냐? 끊임없이 내가 잘났다를 끊임없이 대등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이 대등하다. 끊임없이 자기를 연마하는 계기가 배우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정리하면 지금 생명권의 세 가지 쟁점, 태아의 생명권, 또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인 낙태, 충돌의 문제, 그리고 사형제도 존치의 문제, 그리고 자살할 권리의 인정의 문제.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공익과의 관련성 속에서 개인주의를 조화시키고 있다. 절대 어떤 가치가 우위가 있다, 이런 판단을 안 한다. 다 대등하다. 그런데 비교 형량해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적인 요소가 뭐냐? 공익을 반드시 집어넣는다. 자, 이게 자칫 젊은 사람들한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맹자의 여민동락 사상이야. 맹자의 여민동락이 뭐예요? 너와 내가 함께 즐겁자. 내가 즐거우려면 너도 즐거워야 내가 같이 즐거울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이 가치 판단의 기준과 방법은 고도의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맹자의 여민동락 사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노자의 사상도 여기 들어가요. 상. 여기까지만 한마디 하고 끝냅시다. 상. 자, 첫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본 교수가 좋아하는 DJ가 있어요. 한 30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
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지금도 그 대학생 때부터 들었는데 지금도 들어요. CBS에. 자,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 유지하고 있으니까.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변화했어야 됐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왜? 그 사람들도 뭐예요? 방송 무슨 뭐가 평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시청자들이 뭐 반응이 좋지 않으면 잘릴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통해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자, 변화 속의 유지. 변화 속의 유지. 이 변화가 뭐예요? 변화가 바로 외부예요. 외부. 외부적인 나의 유지는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장점을 유지하고 싶은 거고, 변화는 뭐냐면 나밖에 요소예요. 어떻게 보면 공익이라 할 수도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니까요. 변화 속의 유지. 그게 바로 항상스러운 삶이에요. 행복이 뭐예요? 항상스럽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내하고 항상스럽게, 자식하고 부모하고 항상스럽게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그 생각하는 방식이 뭐다?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절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변화 속의 유지, 공익 속의 관련 속에서 나의 가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거, 이거예요. 오늘 이 한마디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2교시 좀 이따 봅시다.